당신은 지금 138억 년에 걸친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고 그 별들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말은 단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그 말을 과학과 시간, 감정과 우주를 통해 증명하는 여정입니다. 히파르코스가 별을 세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재고 보이저호에 우리의 웃음과 심장 소리를 담아서 성간 공간으로 띄우기까지. 이 영상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가, 그러나 왜 위대한가 라는 감각적 깨달음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알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오늘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다시 읽는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눈으로 별들을 세고 기록하고 별들의 위치를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파르코스.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로도스 섬. 히파르코스는 지금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850개가 넘는 별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밝기에 따라 1등성부터 6등성까지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쓰이는 등급제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별을 세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히파르코스는 하늘을 반복적으로 관측하면서 별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수천 년을 주기로 흔들리는 현상, 즉 세차 운동을 세계 최초로 발견합니다. 이에 대해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파르코스는 단순한 관측자가 아니었다. 그는 우주의 숨결을 읽어낸 사람이었다. 만약 히파르코스의 관측 자료가 모두 온전히 전해졌더라면 우리는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지 않고 수세기 앞서서 과학혁명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서 기원전 3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한 수학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라토스테네스. 그는 어느 날 시에네에 있는 우물 속 그림자가 여름에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태양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막대기를 꽂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두 도시의 거리와 그림자의 각도를 바탕으로 지구의 공류를 계산합니다. 그 결과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실제 지구 둘레와 불과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정확도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장면을 코스모스 TV 시리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는 직접 지구를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구의 크기를 거의 정확히 계산해냈다. 단지 그림자와 지성만으로. 다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보유한 장소였습니다. 과학, 철학, 문학, 천문학.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분야의 문서들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0만 권이 넘는 두루마리 문서, 그중 다수는 오늘날까지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히파르코스의 별 목록, 에라토스테네스의 원본 계산도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전쟁, 종교 갈등 속에서 이 지식의 보고는 수차례 불에 탔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칼 세이건은 탄식합니다. 만약 이 도서관이 살아남았더라면 우리는 갈릴레오보다 1000년 먼저 우주를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히파르코스의 별, 에라토스테네스의 그림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잿더미. 칼 세이건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과학은 수식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이며 지성의 연대기이다. 우주를 탐험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읽을수록 그 울림이 더 크게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점 먼지 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 말은 너무 시적이지요? 그가 말한 코스믹 겸손. 그것은 우주를 아는 자가 피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자 태도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하지만 이 수치는 인간에게 너무 거대해서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이건은 이것을 1년짜리 달력으로 환산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스믹 캘린더입니다. 코스믹 캘린더에서는 1월 1일 0시 0분을 빅뱅으로 봅니다. 은하 형성은 5월입니다. 태양계의 등장은 9월입니다. 공룡의 등장은 언제일까요? 12월 30일. 그러면 현대 인류의 등장은 언제쯤일까요?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6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초에 피라미드 건설, 예수 탄생, 산업혁명,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역사에서 단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출현한 그런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 전체를 종이 두께만큼 덮은 먼지처럼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종이 위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신화를 만들고 별을 연구했다. 1990년 나사는 보이저 1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태양계를 떠나기 직전 뒤를 돌아 지구를 한번 찍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지구는 고작 0.12 픽셀, 빗줄기 사이에 떠있는 창백한 푸른 점이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기, 바로 저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모든 사람, 우리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 우리가 만든 모든 문명은 저 점 위에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영웅과 악당들, 제국과 혁명, 신념과 고난, 고귀함과 야만이 저 작은 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전쟁을 벌이고 경계와 국경을 긋는 일들은 이 작고 외로운 우주의 한 점에서 벌어지는
덧없는 싸움일 뿐이라고. 칼 세이건은 한 가지 문장을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시작된 우주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산소, 탄소, 철, 칼슘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었고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철분, 생각을 만드는 뇌의 전기 활동에 쓰이는 나트륨과 칼륨, 그 모든 것들이 한때 태양보다 큰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하찮은 존재일까요?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드문 존재라고. 우주는 우리가 그 자신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곧 우주의 의식이다. 이토록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자각의 눈동자,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주적 겸손은 인간을 작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성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더덥고 잠깐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더 귀히 여기게 만들고 지구라는 이 유일한 보금자리를 지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별의 먼지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우리 같은 존재가 정말 단 하나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칼 세이건은 그 질문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통계와 과학 그리고 냉정한 회의주의 위에 세워진 사유였습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하나의 질문을 수식으로 바꿉니다. 우리 은하 안에 현재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은 몇 개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공식을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방정식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계 문명을 향해 던지는 첫 번째 과학적 질문이다. 방정식은 여러 변수로 구성됩니다. 항성 생성의 속도, 행성 보유별의 비율,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행성의 비율, 실제 생명이 탄생할 확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통신 기술을 갖춘 문명의 비율, 그리고 그 문명이 존재하는 평균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한 항목만 0이 되어도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각 항목이 0이 아닐 가능성만으로도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 저 멀리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칼 세이건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주목합니다. 타이탄은 짙은 대기와 액체 메탄 바다를 지닌 화학적 다양성이 풍부한 행성입니다. 유로파는 얼음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를 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로파의 심해에는
지구의 심해에서와 같은 생명의 불씨가 피어날지도 모른다. 후에 나사와 ESA는 실제로 이 두 위성을 탐사하게 됩니다. 세이건의 가능성의 언어는 과학적 탐사의 현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이건은 단순히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그램, 즉 SETI 프로젝트의 핵심적 지지자였습니다. 지구의 전파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주를 향해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는 우리는 이미 신호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해독할 능력이 없을 뿐이라고. 과거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심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뉴턴에 의해서 밀려났고 이제는 인간 자체도 중심에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칼 세이건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우주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지극히 일부가 의식을 가지고 그 전체를 탐색하려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이건이 본 인간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세이건에게 있어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공상이나 오컬트가 아니라 희망과 회의가 공존하는 과학적 탐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소망하는 대신에 망원경을 들고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꿈은 우리가 고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더라도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감당할 만큼 성숙한 존재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문장인가요? 하지만 칼 세이건은 묻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는가? 그 믿음은 검증 가능한가? 그는 낭만적인 사색가이자 동시에 냉정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본 방식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칼 세이건이 가장 널리 인용하는 문장 중 하나가 있습니다.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계인이 나를 납치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이건은 그 말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반복 가능한가? 제3자에 의해 검증 가능한가? 이 태도는 과학적 회의주의의 본질입니다.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세이건은 코스모스와 여러 강연에서 점성술, 심령술, 유령, 초능력, 무속적 신념 등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가 그것들을 비판할 때조차 비웃거나 모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과학적 믿음을 갖는 이유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학은 단순히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과학은 그 믿음을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경이로움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 세이건은 단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낭만적인 우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별을 보며 시를 썼고
보이저 탐사선에 황금 음반을 실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반은 언젠가 다른 문명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낸 사랑의 병입니다. 정말 시적인 회의주의자 같습니다. 또 그는 과학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 증거를 요구하고 반론을 허용하고 오류를 고백하게 한다. 그는 의심이 있는 사람은 쉽게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심이 소통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종교를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교가 인간의 본능적 경외심을 반영한 문화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제가 아닌 한 과학은 그 주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경외심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의 손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칼 세이건은 의심했지만 그 의심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은 사랑과 호기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더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확신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용기, 그리고 그 사이를 탐험할 수 있는 지적 겸손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는 최고의 철학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칼 세이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칼 세이건에게 과학이란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인간의 영혼이 우주에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가장 진지하게 답하려 한 문화적 행위이다. 그 철학은 보이저 프로젝트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시적인 과학 행위로 집약됩니다. 1977년 미국 나사는 2개의 무인 탐사선을 쏘아 올립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그 임무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그 너머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단단한 디스크가 실려 있습니다. 세이건과 그의 아내 앤드리안, 그리고 과학자, 예술가들이 함께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인류의 자서전이었습니다. 보이저 황금 음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구에서 왔습니다. 이런 인사말들. 바흐, 베토벤, 가말란, 블루스, 중국 고악기 등 지구 곳곳의 음악. 그리고 신생아의 울음소리, 심장 박동소리, 인간의 웃음소리. 또 지구의 자연과 문화사진 116장. 여기에는 DNA 구조, 인류의 문명, 풍경, 곤충,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리안이 사랑에 빠진 순간의 뇌파 기록도 실려 있습니다. 세이건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했다는 가장 시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보이저 음반은 단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문명 전체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속보다 느리게, 무한한 침묵 속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고
우리는 사랑을 했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알았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칼 세이건은 또 말합니다. 과학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인간성이다. 우리는 중력을 알아냈고, 별의 온도를 측정했고, 광속을 계산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받아들이는 힘, 그 외로움을 말로 담아내는 문화, 그 문화 속에 진실과 감정을 기록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우주에 띄운 보이저우는 이제 태양계를 떠나 성간 공간, 곧 별과 별 사이를 부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작고 오래된 탐사선은 어쩌면 영원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이 음반은 발견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과학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우리가 우주와 맺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우주 이야기.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아주 작지만 인식하는 능력으로 위대하다. 외계 생명체는 상상이 아니라 질문의 방식이다. 회의주의는 진실을 향한 연민이다. 시간은 우주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과학은 기술이 아닌 문화이자 사랑의 형태이다. 칼 세이건은 떠났지만 그의 말은 아직 우주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귀와 마음에도 도달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읽을수록 감동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우주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